안녕하세요. BTN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가족 소통 전문가 김대현 소장님 모시고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지혜 다락방에서 4번째 강연을 하시는 날입니다. 네네네. 이 4번의 강연을 통해서 저는 김대현 소장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예, 유튜브 이제 뭐 한 3달 정도 됐습니다만은 뭐 열심히 하는 게 꼭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냉정하신지, 예, 그리고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아, 정말 세상에 고수들은 많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많이 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목표는 1년, 아무리 구독자가 없더라도 1년을 끝까지 해보는 꾸준함. 이게 취미로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유튜브에서 제 눈길을 끈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네. 슬기로운 중년 생활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중년 생활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요즘에 불리고 지금 화두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출발은 남자들 이야기했어요. 중년 남자들이 은퇴하고 집에서 구박받는다. 그런데 자꾸 구박받다 보면 자꾸 움츠러드니까, 그러면 움츠러드니까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더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그 멋지고 잘났던 어떤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멋이라는 걸 한번 내보자. 멋부리게 해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꾸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앞서서 해서 뭐 화장하는 것도 좀 한번 해보고, 남자 화장 간단하지만 해보고, 앞으로 나갈 거는 이제 뭐 옷 입는 것도 해보고, 또 운동이 근육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디 라인, 이게 패션의 완성이거든요. 뭐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유튜브니까 돈이 안 드니까요. 네. 괴롭기만 하죠. 그래서 슬기로운 중년 생활, 재미있는 콘텐츠를 참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것도 그와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 한 몸 간수하자는 거였으나, 그러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이렇게 중년의 시기가, 그러니까 결론은 중년이 좋으면 노년이 좋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황금 중년의 시기를 너무 우리가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한번 나를 위해서 뭔가 투자해보고 제2의 어떤 또 인생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강연을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통 전문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하고의 소통, 내 중년과의 소통, 내 노후와의 소통이라고도 크게 확대하면 확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 저도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직 어리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딜 함부로. 오늘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내 인생을 좀 황금 중년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황금 중년 만들기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문득 돌아보니까 전에 말했던 92세 할머니처럼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라고 한번 놀라 그랬더니 웬걸? 늙어버렸네처럼 정신 차려보니까 어머, 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인생이 노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고, 이제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이제 여행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것 같은데, 어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이제 문제가 확 다가오더라. 그래서 살면서 해볼 걸, 이런 말 하면 안 된다잖아. 어떤 말 해야 돼? 진작 할 걸. 진작 할 걸.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친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치는 박수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게 정감이 있다. 친한 느낌이 처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아는 게 과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몇 분 안 되는 방청객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정말 소중하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고 좀 좋은 걸 찾아낸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어떤 친밀감이 저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입을 열게 하고 생각이 열리게 하는 그런 좋은 어떤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 다시 한번 더 느끼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내 인생을 좀 황금 중년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황금 중년 만들기로 한번 정해 봤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강의할 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툭 던졌던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때는 시인이 꿈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 꿈을 버린 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어떤 그 시집을 하나 내서 지인들에게 좀 날려주겠다. 왜냐하면 그 밤에 쓴 연애 편지 기억하십니까? 밤에 쓴 연애 편지는 기가 막힙니다. 아침에 오면 내가 왜 이걸 썼나? 그래서 그런 그 시 감성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 내고는 싶은데 오늘 또 삘이 충만해서 시를 또 한편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가로 안에 이제 들어가는 말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흔히 하는 화두로서 그죠? 돈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돈 있잖아, 돈. 가로 안에 들어갈 요거는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 자, 돈이 뭐뭐가 아니라면서 뭘까요? 돈이 뭐뭐가 아니라면서.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돈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 걱정만 한다. 근데 돈 걱정하니까 뭐하다? 돈 들어갈 일만 생기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베트의 유명한 어떤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근데 이 말을 꼭 제가 굳이 티베트 속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저는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 스님들이 쓴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책을 많이 봤을 때 성철 스님 책도 좀 읽고 뭐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제가 최근에 기억을 좀 해요. 세상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라. 걱정해라.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다.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살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고 죽을 병이면 뭐만 걱정하면 된다. 죽을 병이면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근데 천국 갈 거 같으면은 또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지옥 갈 거 같으면 걱정해도 간다. 그러니까 결론은 걱정하지 마라. 한 번은요 술을 좀 먹다가 곡주를 먹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해우소를 갔는데 그런 술집이 있어요. 꼭 화장실에 글귀를 써놓는 술집들이 있습니다.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 글귀가 들어온 걸 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운동도 하면 는다. 저축도 하면 돈이 는다. 공부도 하면 는다. 걱정도 하면 는다. 와, 푹 들어옵니다. 걱정도 하면 는다. 최근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참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새 가슴이구나.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 걱정이 망상을 만들어내고 그 망상이 이 뇌에서
소설을 씁디다. 그래서 자꾸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떠올 때마다 성철 스님을 떠올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 가지 걱정해라.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거든요.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하여튼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그런데 자꾸 걱정이 다가오니까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나의 새로운 행복 법칙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가 있을까 해보니까 다 들은 말들이에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말들이 걱정 멈추기, 빨리 잊어버리기, 오늘 즐겁게 살기.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3대 화두죠. 그래서 걱정 멈추기는 뭐 심리학책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걱정해. 오늘만 걱정해. 걱정이 너무 없어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단 오늘만 걱정해. 오늘만 걱정해. 라고 수력해서 딱 시안을 저한테 줍니다. 오늘만 걱정해. 근데 걱정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진 않아요. 또 떠오르면은 안 돼.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방식을 제가 취하죠. 운전하다 떠오르면은 이렇게 머리를 뒤에다가 탁 이렇게 시트가 이게 딱 이렇게 칩니다. 안 돼. 멈춰. 음악을 듣거나. 예. 왜냐하면 자꾸 망상이 또 떠오를까봐. 그 다음에 빨리 잊어버리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창피한 순간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때 많아요. 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어릴 때 뭐 학교에서 바지에 오줌 싼 거부터 그렇고 가끔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떠올 때가 있고. 가장 최근은 이것도 해야 내가 잊어버린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게 되면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 이런 생각 들어요. 아주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화물선을 탔는데 컨테이너 작업하다가 컨테이너가 다쳤대요. 근데 컨테이너가 냉동 컨테이너래. 그런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꺼냈는데 이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더 놀란 게 뭐냐면 냉동 컨테이너인데 냉동 장치가 가동이 안 됐대요. 그 공포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요즘에 느껴요. 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는 거. 머리 타면서 잊어버리는 거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즐겁게 살기. 살아보시면 제 또래의 어떤 형님들이나 이렇게 뭐 만나다 보면 꼭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다 사람들은 다 노력 많이 합니다. 꼭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즐거웠던 일도 생각하고, 그죠? 이래서 생각했고, 이렇게, 걔가 날 만나 밥을 먹고 해서 참 고마웠구나라고 좋은 생각하고, 잠자리 드실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서산인가 어디서 점식사를 하는데, 그때는 그 말을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요즘에 떠올라요. 자기가 천국을 가는, 우리로 치면 극락이겠지만, 뭐 오해하지 마시고, 불간도 넓으시니까, 천국, 천당, 극락 가는 방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꿈 꾸다가 죽으면 천국 간대. 이 양반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나 생각했는데 아니야, 꼭 그런 게 아닐 수 있어. 좋은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열반이나 그런 데 되면은 그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하루를 정리할 때는, 그죠? 오늘 이래서 즐거웠구나. 오늘은 우울했는데 제설 타고 안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김대현 강사님 말을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김대현 강사가 정말 강의 잘한다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홍보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수도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좀 해줘.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하는 마법의 주문 같은 게, 그래서 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떠올라요.
저기 공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너무 근데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집이 전세를 놓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간대요. 근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해결해 줄 돈이 없어요. 물론 법상으로는 그죠? 아무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가서 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말했어요. 살 집을 계약금을 걸어놨다고. 그게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해주고는 하는 게 맞는데 법상으로는 문제 없는데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도 못 자서 솔직히. 나 이렇게 새 가슴 맞아 진짜. 그러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10분 있다 부동산 전화 왔어요. 계약했다고. 근데 살다 보면 정말 최악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누가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생각에 상상했던 최악의 경우가 벌어진 일은 네가 살아오면서 거의 없다. 사실 그 말도 맞아요. 사실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힘들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아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기는 지나갑니다. 뭐 해결이 되든지 내 마음이 담대해지든지 어디든지 넘어가긴 넘어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는 말이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이건 제가 절감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우연히 방송에 입문해서 2014년도에 정말 방송 많이 했어요. 막 지금 보면 그때가 전성기야. 일주일 내내 녹화를 5번 했을까. 그때 나오는 종편 프로가 5개. 그때 별명이 수도꼭지였습니다. 틀면 나서 틀면. 재방송 엄청 했으니까. 근데 하나씩 잘려요. 여러분, 프로가 하나씩 잘릴 때는 그게 위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개구리였던 거예요.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서서히 올라가니까 그 물에 내가 데여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개구리였던데 아주 좋아하던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에서도 이제 또 잘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때 어떤 매니저가 그랬어요. 소장님, 방송은 고정이 없어요. 그냥 방송은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이게 해먹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바꾸는 건데 그때는 몰랐지. 똑같은 거야. 나는 막 우쭐해가지고 우와 난 대박이야 진짜. 나는 영원히 갈 줄 알았어. 영원히 안 갑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는 프로 딱 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 방송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침 방송 하는데 또 어디서 파업을 해가지고 MC가 또 안 나오는 바람에 보조 MC처럼 해서 한 1년을 또 아침 방송 꾸준히 나갔어요. 그 방송 나와서 잘 된 건 별로 없는데 그 방송을 나간 게 왜 도움이 되냐면 내 스스로가 위로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또 종편 프로가 불러서 지금까지 그 집사람이 나한테 가끔 얘기해요. 참 당신 신기해. 하나 잘리면 하나가 생기고. 이상하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 강의를 할 때니까 우리는 되게 슬픈 게 힘든 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강사는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는 강의를 이렇게 잘라내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불러주시면 가요. 근데 그 정도가 이렇게 되고는 이제 쉽죠. 누구나 뭐 이제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아주 뭐 몇 년 동안 하던 프로가 이렇게 또 우리도 거래처죠. 이제 잘리잖아요. 그러면 막 낙담하지만 또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고 또 뭐 그냥 뭐 대박 더 큰 일이 또 생기니까 그냥 한쪽만 다치면 또 다른 거 생기겠지라고 마음 먹으면 더 편할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이제 이제 세뇌를 이제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 이제 다 안정되고 좋은데 문득 돌아보니까 전에 말했던 92세 할머니처럼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라고 한번 놀라 그랬더니 웬걸 늙어버렸네처럼 정신 차려보니까 어머 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뭐 하다가 그때 내가 확실히 인식했어요. 보건소는 웬만하면 65세부터 무료입니다. 치매는 60세부터 무료예요. 치매는 국가가 진단해 주는 거니까. 그 얘기가 어머 내가 막 그걸 얘기하면서 나도 얼마 안 남았네. 결론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내가. 놀 시간이. 이제 조금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난 어릴 때 정말 제사 음식 중에서 고사리 그런 거 도라지 싫어했어요. 이제 그 맛을 알겠어. 이제 그 맛을 아는데 옛날 그 맛 나는 고라지 도사리 또 없네? 그 쌉쌀한 맛이 기억을 하는데 없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인생이 노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고, 이제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이제 여행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지 알 것 같은데, 어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이제 문제가 확 다가오더라. 그래서 결정한 게 할까 말까 망설임, 이제는 안녕이라고 내가 말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우리끼리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도 좋겠으나 그럴 용기 없으니까 혼자 막 이렇게 그 짝사랑, 그게 지고지순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 아니면 빨리 딴 여자한테 가서 했었어야 돼. 그잖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그때는 가치가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그냥 뭐 무식한 편이지만 그냥 들이댄다 말했잖아요. 뒤에 이제 시가 나오겠지만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자. 난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살면서 해볼 걸 이런 말 하면 안 된다잖아. 어떤 말 해야 돼? 진작 할 걸. 진작 할 걸.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운동했을 때 요거 진작 할 걸. 진작 할 걸. 얼마 전에 여행 한번 갔다 왔어요. 슬픈 여행이지만 갔다 왔는데 진작 할 걸. 돈 얼마 드는 것도 아닌데 진작 할 걸. 진작 할 걸. 그래서 이제는 들이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완벽주의가 되지 말고 경험주의가 되자. 이 시 한 줄이 저에게. 근데 완벽주의자니까 또 슬퍼지는 게, 사실 완벽주의자는 없을 수 있어요. 그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인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못 교육받아서 완벽주의자가 되라. 더 쉽게 표현하면 모범생으로 살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 어설픈 모범생,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봐. 어설픈 모범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놀자니 어떻게 또 부모님 얼굴이 막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떠오르고,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확실하게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확실하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그냥 근데 그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100%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어서 보고 들은 건 많아가지고 완벽하지. 생각은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편해졌냐면, 난 진짜 강의 못하는구나. 난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난 정말 실력이 없구나 라고 딱 떠오르는데, 그동안 참 애썼다. 그 안 좋은 머리로 그래도 공부하느라고 그냥 애썼다. 그 힘들게 산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게 아니라 다른 끼였으면은 그 프로이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처럼 내가 뭐 취업 안 하고 그냥 개그맨을 했으면 더 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에 그런 끼가 있거든, 나는 그게 있거든. 에이, 참, 그 학창 시절 날라리였던 친구가 잘 산다는데 그런 얘기 다 해요. 어느 날 방송 나가봤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걔는 날라리였는데 뭐 내 가방 들어주고 그랬는데 뭐 잘 산대. 배 아프대. 내가 생각해봤어요. 또 고민했어요. 왜 날라리가 잘 살까? 그랬더니 날라리가 잘 사는 이유가, 그 친구들이 날라리가 아니었어요. 일단 날라리의 기본은 이제 남자로 치자면은 학교 땡땡이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담을 넘는다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자.
학교의 구속에 속박되지 않고 자기의 이상을 찾아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날도 또 담 넘어갑니다. 그건 뭘 봐야 돼요? 꾸준하구나. 꾸준하구나. 세 번째, 또 담 넘어갑니다. 중요한 팩트가 뭐예요? 학교는 계속 옵니다. 그렇게 중간에 갈 거면 오지 말지. 왜 왔을까? 아, 얘네들이 뭐냐면 학교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고 자기의 중심을 잡고는 살고 있구나. 그리고 늘 넘다 보면 선생님들하고 친해집니다. 이것들이 인간관계가 되게 좋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날라리라 그러면요, 여학생은 치맛단을 올리고 남학생은 바지단을 늘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뭐냐면 패션 감각이 있구나. 패션 감각이 있구나. 그리고 늘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유병수, 교문 통과할 때 선도부에게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선도부가 봐주고 넘어갈 정도로 다른 로비를 해놨어야 됩니다.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뭘 해도 좋으니 학교에만 오렴. 그죠? 그 정도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한번 문제 내볼게. 이 친구들이 얼리 어답터요. 새로운 거에 민감해요. 왜? 학교에서 잘 나가는 날라리가 되려면 최신 팝송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최신 고고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쳐줘야 잘나가는 인정받는 거니까 오로지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학교 수업은 때려치고. 그건 뭐냐면 이 친구들은 뭐다? 어차피 안 될 건 접고 관심적으로 들어갔다. 선택과 집중에 탁월했다. 그런 종합적인, 그래도 또 그런 여성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날라리가 시집 잘 갔다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왜냐면 안목이 길러진 거야. 수많은 덕수제과에서 미팅을 통해서 안목이 길러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어떤 안목과 식견을 길렀을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들어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충실한 날라리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날라리 살 수 있을까 결심했어요. 아까 유튜브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유튜브 쑥스럽지만 이 화장하는 장면도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화장품을 제대로 바르는 법도 몰라. 배워보니까 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안하기 전에는 꼭 손을 먼저 씻는다. 손에 들어온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들 잘못된 게 빡빡 문지르지 마세요. 살살 좀 문지르시고 톤으로 약간 좀 닦아내고 톤 정리 한번 하시고 바로 로션 바르지 말고 스며들 시간을 줬다가 그죠? 좀 바르시고 그다음에 에센스 좀 바르시고 요즘에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좀 앉아서 또 이렇게 좀 화장을 하는데 화장까지 바르는데 어머 앉아서 거울 보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 왜 이 좋은 걸 여자만 했나 싶은 게 어머 이제는 돌아와 누님 앞에선 뭐 거울 앞에서 누님 같은 거 뭔가 하루를 정리하게 되고 좀 차분하게 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원래 이제 옛날의 꿈은 또 이제 영화 감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뿌띠 시술 받기. 점 한 100개 뺐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안검 수술도 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머리 어색하지만 이거 뭐 모발 이식도 했습니다. 예. 많이 달라졌네요. 안 달라졌습니다. 예, 크게 뭐 왜 드렸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달라진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과감하게 투자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1순위로 다가왔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둬요. 그 의미를 두는데 좀 빼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백설기 이 건포도 빼냈을 때 그 새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거울 볼 때 즐겁긴 해요. 근데 약간 후유증이 있는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늘 거울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게 나에게는 또 어떤 행복이 좀 될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면서 건강시키기. 요건 아이들을 위해서 꼭 내가 해줄 거예요. 아이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말자. 내 팔 내가 흔들고 뭐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아저씨 몸매에서 탈출하기. 요거 과제입니다. 왜냐면 얼굴이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옷을 딱 입어도 있잖아요. 딱 입어도 문제가 이제 뭐냐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 피팅감, 이 라인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배가 나오잖아. 안 돼. 배 만지지 말고. 안 돼. 그거는 운동. 근데 좀 운동해 보니까 어머, 이게 라인이 삽디다. 어깨 넓고 쫙 들어가고 딱 하니까 그래서 이게 내 몸을 아저씨 몸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피부 미남 되어보기. 그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근데 얼굴의 완성은 피부입니다. 그렇게 빨리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뭐 하고 일일 일팩도 하고 뭐 마사지도 좀 해보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좋은 거 바르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니까 좋은 게 뭐냐면 딴 게 아니야. 잘 씻어. 왜? 씻어야 화장품 바르니까. 그래서 뭐 좋은 요소는 분명히 좀 있더라. 그 다음에 뒷일 걱정하지 않고 놀기. 요게 제 필생 과제입니다. 늘 머릿속에는 아유,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유, 이러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아우, 이러면 실망을 느낄 텐데. 그래서 제가 원래 술도 못 마셨지만 술을 한동안 안 마셨어요. 술 제가 마신 게 3, 4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술을 안 마셨냐면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거를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 또 얼굴이 빨개지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직장 동료들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술 마실 때 보면 있잖아요.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제일 피곤해. 왜? 그 더러운 걸 다 봐야 돼. 그리고 술을 마시든 다 n분의 1로 해야 돼. 이게 아니구나. 어느 날부터가 술을 마셨어요. 너무 좋아. 어떤 날은 술 차자고 돈도 안 내. 마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들 걱정하지 말고 뭔가 망설일 때는 몰라.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지 뭐. 몰라. 라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의 걱정은 좀 덜 할 수 있더라. 제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고 나를 위한 여행 가기. 이게 이제 중년 날라리가 되기 위한 저희 어떤 실천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방향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황금 중년을 사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분들을 소개해 드리냐면 어느 날인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니까 힘드니까 또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서 슬퍼진 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여기에 그 와카미야 마사코 일본 여성이에요. 지금은 85세인데 저분의 이야기를 보면 60세에 컴퓨터를 삽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광고에 속았어. 왜냐하면 이 컴퓨터를 사면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막 저 천리안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개통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혼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001년도에 노인 커뮤니티를 위한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책을 만들어.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글 본사에 초청해서 가. 81세 때. 아직 어린 나도 미국을 못 가봤는데 나도 앱 같은 걸 만들 엄두는 안 내는데 그 저분을 딱 보니까 나이 먹은 게 아니구나. 세상은 자기가 강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즐겨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저한테 그렇게 충격을 다가온 게 아닌데 난 이 양반이 더 충격스러워요. 왕도선 중국인입니다. 패션 모델이에요. 85세예요. 저 보이시죠? 갑바. 예? 아니 운동하는 사람들 갑바 싸움 하거든요. 갑바 싸움. 근데 저분을 딱 보니까 나도 70대는 한번 서야 되겠다. 몸 맹글어서 아니 나이 들어서 얼마.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실버 모델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 TV 나오면은 저분들 또 마케팅 속아서 그냥 저러다가 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김칠두 씨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각 들었는데 아니야.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자기를 위해서 즐겁게 막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즐겁게 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이유는 없더라. 근데 이 양반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런웨이에 그죠? 이 무대에 서기까지
60년, 60년. 50세부터 복근 운동 시작했고. 중국에서 젊은 노인, 가장 뜨거운 핫한 노인 모델.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해봐야 되겠다. 왜? 일단 헤어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앞머리가 없고 길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저는 목표가 있으니까 몸을 또 자꾸 좀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 더 새롭게 도전해봐야 되겠다. 계속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댄스 배우기 도전해봅니다. 지금 코로나 약간 멈췄지만 로망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헨티나 가서 탱고 한번 딱. 탱고가 또 어떤 가치가 있대고 철학이 있대잖아요. 나도 은근히 중절모 쓰면 어울려요. 오늘 쓰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꿈을 갖는다라는 거, 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나를 위해 돈을 계속 벌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많이 벌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아시잖아, 일이라는 건 이게 삶의 영양제 같은 거여서, 특히 남자들은 어떤 영양제보다 일한다라는 게, 그죠? 그래서 놓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일 쉽게 포기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계속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저분들을 보니까 힘이 좀 납니다. 그 다음 운동하기.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하기. 그 다음 여행 많이 하기.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인생입니다, 솔직히. 늘 하는 말이지만 여행 갈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 정신적 여유가 없었는데 한번 억지로 올 초에 억지로 한번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는 있지만 이제 삶의 목표를 꼭 내가 3개월에 한 번씩은 1박 2일이라도 외국 한번 나갔다 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나이 들면 어떤 노후가 내게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뭔가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전반전과는 다르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배우자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꿔도 똑같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동의하시잖아. 어설픈 완벽주의자를 흉내내기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실패를 즐기는, 그죠? 그냥 나 너 좋아해,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이루어질 확률은 더 높죠. 그런 소심을 덜어내버리는 그런 행복한 경험자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여전히 넓고, 우와, 내 인생 아직도 넓어요. 내 팔 내가 흔들고 내 인생 이막은 내가 만들어야지 타고난 팔자 탓은 아니다. 내 인생 이막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기를, 같이 만들어 보시기를 제가 권유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날라리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쏙 박혔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저도 인식을 못 했었어요. 네. 근데 원래 처음에 이제 한 1년 전쯤에 날라리, 저 1년 전에 완성한 시니까 저거 쓰다가, 그때는 날라리가 잘 사는 이유가 뭘까? 굳이 급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했고, 한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급하잖아. 그래서 어제 막 생각했더니, 야, 걔는 그래도 그것들은 꼭 학교를 오면서 꼭 담을 넘어갔다 힘들게. 그럼 뭘까 생각해보니까 어떤 도전성, 어떻게 보면 감히 이런 말이지만 불교에서도 궁극은 경계를 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 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되겠구나 해서 어제 이제 부랴부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로 이게 또 좋은 어떤 그게 될 거는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렸을 적에 막 춤만 추다가 성공한 연예인들 수도 있는 거고, 어렸을 적에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사실. 그래서 날라리에 대한 재평가를 이제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중년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콘텐츠도 올려주실 건가요? 네네네. 그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올리고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네. 그 유튜브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제 속만 상하지 돈은 안 드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보자라는 여기서도 쫄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1년 이상은 꾸준히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지혜 다락방에서 4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또 저희 시청자들께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혜 다락방은 여기까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